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먼저 단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넘어가야 그 다음 뭐 이산확률 변수, 그 다음에 연속확률 변수, 그 다음에 뒤로 뭐 넘어가면은 뭐 이산확률 변수 기대값, 확률 변수의 평균분산, 그다음에 표준 편차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실은 이 부분이 실은 제일 난해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쓰던 단어들이 아니라서. 근데 뒤에 가면은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풀어봤었죠. 언제 썼냐면은 언제냐? 3학년 2학기 때인가요? 우리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우리가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나타낼 건데 그 내용이랑 똑같아요. 근데 실은 여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예를 하나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을 건데, 우선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뒷면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전 하나가. 그러면 동전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는 앞면이 또는 우리가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동전을 두 개를 던졌어. 그럼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죠. 또 앞면이 하나 나올 수 있지. 그다음 앞면이 둘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건데, 이 앞면을 쓰면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H라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뒤가 당연히 뭐가 될까요?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0번, 1번, 2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수하에서 배웠던 함수라는 개념에 도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앞면이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 있어요? 둘 다 앞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 있어? 뒷면과 뒷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면이 두 번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2의 대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앞면이 얘네들은 몇 번씩 나온 거야? 한 번씩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1의 대응이 돼야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 1의 대응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은 여기서 지금 두 번이 대응이 됐고 한 번이 대응이 됐고 0번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2와 1, 0 나올 수 있는 횟수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확률 변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두 번 나올 수 있죠, 앞면이 한 번 나올 수 있고 0번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2와 1과 0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나오는 이 확률 변수라는 것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뭐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눈의 확률 변수가 뭐냐면 1 나올 수 있죠, 2 나올 수 있지, 3, 5, 4, 5, 6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뭐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의역이 정의역이 아니지.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의 횟수.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소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 그러면 2, 3, 5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 그치? 이런 걸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은 어디에다 대응이 되고 있어요? HH는 2에 대응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HT, TH는 1에 대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TT는 0에 대응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실은 얘를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함수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확률 분포. 그러니까 실은 얘네들을 뭘 찾아줄 수 있어요? 확률을 찾아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두 번째 동전도 마찬가지 두 가지거든요.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 분의 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결국 몇 번인 거야? 2가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지. 2가 될 수 있는 거,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얘는 앞면, 뒷면, 앞면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확률로 찾았을 때.
그 다음에 얘는 뒷면이니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전체는 4가지 중에서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국 얘도 4분의 1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앞면과 앞면이 2번 나오는 확률이 결국 몇이 되는 거야?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게 전체 4가지 중에 1가지인 거고요. 얘는 몇 가지 중에? 4가지 중에 2가지가 되겠죠? 이거와 이거. 그 다음 얘는 4가지 중에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1가지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본다? 확률이 뭐가 돼 있어? 얘네들이 이렇게 다 뭐 되고 있는 거예요? 분포되고 있는 거죠? 2라는 H가 나올 때는 4가지 전체 경우수 분의 얘 1가지. 이렇게 확률로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대응되고 있죠, 대응. 이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분포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분포되느냐에 따라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분포 또는 밑에 나와 있는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변수로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나오고 있는 뭐냐면 이산적이냐,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던 건데 이산적인 거는 뭐냐면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설명할 거냐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그 차이예요.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자연수들은 뭐가 돼 있어? 하나하나씩 떨어져 있지. 하지만 실수는 어때요? 1과 2 사이에도 무한히 많은 유리수와 무한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세워줄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산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 자연수 같은 경우는 1, 2,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딱딱딱 떨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연속적인 값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얘네들을 우리가 수적으로 이산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확률, 그래서 우리가 이산적이냐 아니면 걔가 연속적인 확률이냐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5-2번은 이산 확률 변수.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산 확률 변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 동전 앞면이 나오는 거, 앞면이 나오는 2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경우, 그럼 얘는 앞면이 2개 또는 앞면이 1개, 앞면이 0개 이렇게 딱딱딱 뭐하고 있어? 떨어져 있죠? 이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 수 있냐면 몸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이야. 그럼 60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뭐 60.01kg이 될 수도 있고 60.002가 될 수도 있고 얘네들을 어떤 60kg라고 해서 60이라고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연속적인 확률 변수에 포함되는 종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 거기 옆에 써 있죠? 그 다음에 키, 시간, 길이, 무게, 온도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가 막 30도야. 30도라고 해서 30.1도가 될 수도 있고 30.02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게 딱딱딱딱 떨어지지 않을 때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다.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얘기를 옆에 이제 써놓은 거고요. 이산 확률은 뭐 주사위, 그 다음에 동전 이런 것들은 이산적인 확률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의 관계가 실은 뭐냐면 이 1, 0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확률과 대응이 되는 이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함수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면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2가지 동떨어지 딱딱딱딱 떨어져 주사위 동전처럼, 그럴 때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고요. 이산 확률 변수. 그 다음에 걔네들이 어떻게 값이 떨어지지 않고 연속적인 값이야. 그러면 얘는 연속 확률 변수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동전, 주사위 뭐 이런 것들이 이산 확률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시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뭐 몸무게, 그 다음에 키, 온도, 뭐 시간,
이런 것들이 등등등등이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시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의 변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얘네들은 뭐 하는 거? 유한한 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고, 이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뭐 좀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모든 실수의 값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실수라는 것은 말하는 그대로 이렇게 자연수처럼 이렇게 동동 떨어져 있는 게 아니지. 걔네들은 유리수와 무리수로 무한히 메꿔져야 돼. 그러니까 연속적인 값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모든 실수의 값,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를 어느 정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를 방금 전에 이 함수에 뭐 하는 거,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했는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 왜 갑자기 뭐 질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얘는 그냥 이렇게 명명하기로 한 거예요. 이름을 붙이기로 한 거예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 그럼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뭐가 당연히 존재하겠죠? 얘는 뭐라고 그 확률 변수 관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률 변수가 이 확률에 이 대응되는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그 확률 분포를 명명해서 확률 질량 함수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써 있는 게 이제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이렇게 써 있지. P x가 x1일 때 확률이 pi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x는 뭐를 의미하냐면 여기서 확률 변수를 의미해요. 확률 변수. 얘는 확률 변수. 그 말은 뭐냐면 확률 변수가 x1일 때의 확률이 pi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거야. 이런 관계가 뭐라고?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야. 함수.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실은 x의 값이 정해지면 y 값이 오직 하나 정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함수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앞면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4분의 1에 대응되고 있고요.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가 4분의 2에 대응이 되고 있고,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4분의 1에 대응되고 있잖아. 대응된다라는 건 결국 함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확률 질량 함수, 이산 확률 변수에서 분포에서 이 값들이 확률로서 대응이 되는 거. 그러니까 x1이라는 확률 변수가 pi에 대응되는 이 관계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질들이 있어요. 성질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여기 살짝 지우고 정의를 해봅시다. 이거는 실은 우리 확률을 배울 때 성질과 동일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첫 번째 pi가 확률이에요. 확률. 우리가 이제 구하는 확률이 뭐 4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4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걔가 0이죠. 모든 경우가 다 일어나. 그러면 걔는 몇인가요? 1이죠. 그렇지? 우리가 배웠던 통계 경우의 수 확률 그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다음 두 번째, 모든 확률들을 다 더하면 몇이 돼야 돼요? 전체의 경우, 모든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과 4분의 2와 4분의 1을 더하면 1이 되는 것처럼 P1에서부터
P2 쭉쭉쭉 해갖고 어디까지 PN까지 더했을 때 PN이 이제 제일 마지막 확률이 될 거고 P1이 제일 처음에 있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따지면 4분의 1이 P1일 거고요. PN은 제일 마지막인 확률 4분의 1이 될 거예요. 얘네들까지 싹 더하면 당연히 확률은 1이 돼야 되겠죠. 확률의 총합은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확률을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확률 변수가 뭐와 뭐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확률 변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뭐라고 쓸까? 그러면 여기를 x1 아니 xi xj라고 한다면 그 말은 pxi부터 pxj까지를 다 뭐하라는 거야? 더하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x 확률 변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다 라고 문제에 나왔다면 얘는 어떻게 구해주는 거냐면 4분의 1과 4분의 2를 더해줘서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PI부터, 왜냐면 PI라고 쓰는 이유는 확률 변수가 XI일 때의 확률 변수 값이 PI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요.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더해주는 건 뭐예요? 근데 번호가 PI 플러스 1부터 쭉쭉쭉 해갖고 여기 있을 때의 확률까지 뭐 해주면 더해주면 그 값이랑 이 값이랑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닐 거고요. 그쵸? 이게 이산 확률 변수,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들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뭐 큰 이질감은 없을 건데 아마도 조금 혼란스러운 거는 용어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 변수라는 것은 정의역, 화살표를 보내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이 관계들을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조금은 더 이야기, 문제 풀기는 수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인데, 연속 확률 변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산적으로 딱딱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P1, P2 이렇게 값이 딱딱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로서 표현을 해야 되냐면 구간으로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구간의 표현을 하는데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개의 조건이 성립해야만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느냐면 이 확률에서 이 함수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변수에서의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이 x축이 되겠고 y축이 이렇게 있다면 뭐 어떤 도형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 알파에서부터 이 구간 베타까지의 함수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이 fx, 얘가 y는 fx 함수인데 이 함수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보면은 이 x는 알파, 그 다음에 x는 베타,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이 연속 확률 변수의 전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확률의 전체 합은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죠. 얘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정리하자면 x는 알파, x는 베타, 그 다음에 y는 fx, 그 다음에 x축 전체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의 총합,
면적의 총합은 반드시 몇이 돼야 될까요?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이 주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P 확률 변수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근데 당연히 A와 B는 뭐 해야 돼? 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구한다는 것은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 변수니까 실은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확률들을 다 뭐 해야 돼? 아까 했던 것처럼 얘네들을 다 더해야 돼. 그러면 얘는 지금 이 X는 A, X는 B, 아까처럼 했던 fx,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의 값이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뭐 해야 돼? 성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풀 때 뭐 하면 돼? 여기에서 해당하는 뭐를 구해라?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은 이 면적에 뭘 구하면 돼? 면적을 구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확률을 구한다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정의하는 확률 변수,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워본 거고요. 옆에 있는 A 스텝의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우선은 5-1번에 보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고 써져 있죠? 그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X, 걔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될 수 있어요? 주사위 눈을 던졌으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쵸? 그렇게 이제 찾아주는 게 5-1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44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446까지. 자, 뭐 443부터 446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당황스러운 게 이런 것들이야.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 그냥 함수를 구하라는 거야. 함수식. 자, 그 중에서 447에서 1번 한번 보세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야. 자, 검은 공이 2개고 흰 공이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그러니까 얘가 분모가 돼야 되겠죠. 3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의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검은 공이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 얘가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검은 공의 개수가. 그러면 검은 공이 지금 현재 2개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있나요?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2개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0 또는 1 또는 2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번에서 뭘 물어봤냐면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확률 질량 함수. 그냥 함수식을 찾아라 이거예요. 함수식을 찾아라. 그러니까 검은 공이 0개 나왔을 때 값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거니? 하나 또는 2개 나올 때는 어떻게 찾을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실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P, X가 XI일 때 PI를 찾는 건데 전체는 우리가 몇 개의 공을 꺼낸다고? 여기에서 3개의 공을 꺼낼 거예요. 임의로. 그럼 분모는 당연히 몇이 되는 거예요? 6시.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검은 공이 될 수 있는 건 0개 또는 1개 또는 2개가 될 수 있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얘네 살짝 지워볼게요. 검은 공이 될 수 있는 건 0개 또는 1개 또는 2개인 건데 걔네들을 어떤 변수로 잡아주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검은 공이 현재 2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까요? 몰라. 그러니까 2개 중에서 몇 개를? X개를 뽑을 건데 X를 뽑았다라는 것은 얘가 0이 될 수 있지. 그러면 EC 0을 X에다 0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 하나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EC 1이겠죠? 그 다음 2개를 뽑을 수가 있잖아. 그럼 EC 2란 말이야. 그럼 X의 값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검은 공의 개수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검은 공의 개수가 여기서 정해질 거라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0을 대입해봐. 그러면 몇 개를 더 뽑아야 돼요? 3개를 뽑아줘야 되겠지?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값과 얘를 더하면 몇 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3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몇을 써주면 돼? 3-x를 써주면 되겠죠. 그치? 그럼 0 대입하면 검은 공은 하나도 없는 거고요. 흰 공은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죠? 그래야 전체 3개를 뽑을 거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검은 공이 하나야. 그러면 3-1이니까 몇이야? 2개를 뽑는 거잖아. 그래서 검은 공 하나, 흰 공 2개가 되겠지. 그 다음에 x가 2면 EC2, 검은 공은 2개를 뽑을 거고 3-2니까 흰 공은 하나를 뽑아야 전체 3개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x와 3-x를 더해서 전체 개수 3개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 확률 질량 밀도 함수예요. 아니, 확률 질량 함수. 왜냐면 이산 확률 변수니까. 근데 얘가 만약 예를 들어서 연속적이었어. 방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이었어. 이렇게 그럼 찾아주는 식을 뭐라고 한다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고. 얘는 뭐야?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우리가 함수식을 찾은 거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함수식을 찾으면 걔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식을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 검은 공을 찾는 이 개수에 따라서 식이 딱 결정이 되면 x에다가 0, 1, 2를 대입하면 전체 뭐를 확률을 찾아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확률 질량 함수. 이산 확률 변수에서니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기는 밑에 있는 이제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요라 라는 것은 결국 뭐야? x에다 0을 넣었을 때 함수 값 찾아주시고 x에다 1을 넣었을 때 함수 값 찾아주시고 x에다 2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을 찾아준 다음에 뭐 하면 돼? 표를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다 했습니까? 자, 그러면 뭐 449번은 연속 확률 변수니까 연속적인 거, 이산적인 거를 제외하고 골라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450번을 보면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fx가 4분의 1인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그 y값 fx가 4분의 1이래요. 그러면 4분의 1 우리 어떻게 그리죠? x축에 수직하게 이렇게 그려주잖아. 그럼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x는 3이니까 직사각형이 됐죠? 직사각형에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어떻게 돼? 가로는 4고 세로는 지금 여기가 몇이었어? 4분의 1이었단 말이야. 곱하니까 몇이 나오나요? 1이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x, 지금 fx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p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변수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그 구간에서 확률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확률 변수가 2분의 3인 그 구간을 찾아주는 거야. 그럼 한 2점 되겠죠? 1.5일 때. 그럼 얘가 2분의 3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 이렇게 딱 x축과 수직하게 딱 3분을 그리게 되면 그것보다 뭐한 거? 큰 쪽이니까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럼 이 부분에 노란색으로 박스 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가로가 지금 1.5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세로는 0.25, 아니 4분의 1 분소를 하자. 얘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2분의 6에서 2분의 3을 빼준 거니까, 따라서 이 노란색으로 박스 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453번까지 한번 쭉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게 다 풀고 나면은 뒤로 넘어가서 유형 문제 풀겠습니다. 반드시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정의되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구간 내에서의 그 면적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정의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452번 같은 경우는 K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가로와 세로를 곱했을 때 Y는 K 그래프니까 K를 구해주면 그 밑에 있는 2번까지도 풀 수 있을 거입니다. 밑에 있는 453번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를 찾아주셔야 돼요. 0,0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기울기. 면적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형 1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 P가 kx제곱인데요. 이 확률 변수 x가 1, 2, 3이랍니다. 그죠?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 확률이 몇이 되냐면 k가 되겠죠? 2를 대입하면 4k가 되겠죠? 3을 대입하면 9k가 되겠죠? 이 확률 값들이 어떻게 되면 다 더하면 몇이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되겠죠. 그치? 그럼 다 더하면 14k가 1이니까 답은 k가 14분의 1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지금 확률 분포 표를 한번 보세요. 봤더니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확률은 4a고요. 0일 때는 3a고요. 1일 때는 a예요. 그러면 그 확률들 4a 더하기 3a 더하기 a는 몇이 나와야 돼? 거기 써 있는 것처럼 1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4, 3a 1을 더해주니까 8a가 1이 나와야 되겠네요. 따라서 a는 몇이냐면 8분의 1이라는 값을 찾아줄 수가 있고요. 실은 얘가 중요한 거지. P의 x제곱은 1이다 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x제곱이 1이니까 우리가 이거 제곱 어떻게 풀어줄 수 있어요? x가 될 수 있는 건 뭐와 뭐야? 1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몇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Px가 1인 거와 또는 Px가 몇인 거, 마이너스 1인 거를 두 개를 뭐 하라는 걸까요? 더하라는 거겠죠. 그러면 P가 1일 때는 X가 1일 때 A가 되는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4A니까 우리는 몇을 찾아야 돼? 5A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A에다가 8분의 1을 넣었을 때 값인 8분의 5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겠죠. Px제곱은 1이니까 그 다음 유형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유형 세 번째. 자, 각 면에 0, 2, 4, 6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를 두 번 던질 때, 그러니까 사면체를 두 번 던졌대요. 그 바닥에 놓인 면에 적힌 두 수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라자 그랬습니다. 바닥에 놓인 면에 적힌 두 수의 평균이에요.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값이 나올 수 있을까요? 평균이 나올 수 있는 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0, 0 나오게 되면 확률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건 0. 가능하죠? 그치? 그 다음에 쭈르륵 해갖고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6하고 6이 나왔으면 평균이 6일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0과 6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이 될 건데 걔네들을 다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우리는 확률 변수 분포표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P, X가 2거나 또는 5라고 쓸게요. 또는 확률 변수가 몇인 거 4일 때의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일부 다 열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x가 2일 때, 확률 변수가 2일 때와 확률 변수가 4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평균이 2가 나오는 확률과 평균이 4가 나오는 확률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치? 자, 그러면 정사면체니까 전체 분모는 몇 개가 나올 수 있어요? 4 곱하기 4, 16이 나올 수가 있죠. 그치? 그 다음에 분자는 이제 x가 2인 경우 평균이 2가 되려면 뭐하고 뭐를 더하면 2가 나오나요? 0, 4, 2, 2, 4, 0 이렇게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해주게 되면 우리가 확률 변수인 2, 즉 평균이 2인 값들을 찾아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평균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4가 나온다는 것은 8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2, 6, 4, 4, 6, 2 이런 값들을 결국은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눠주게 되면 평균이 4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px가 2인 경우에 우리가 뭐 확률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16분의 몇이 될까요? 3이 되겠죠? 그쵸? 전체 경우는 4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x가 4인 경우, 평균이 4가 나오는 경우도 전체 경우는 16가지 중에서 방금 노란색으로 쓴 숫자들 3개니까 16분의 3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걔네들을 뭐하면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굳이 다 찾을 필요 없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만 딱 골라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형 4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유형 4번은 지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되어 있죠?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유형 4번을 보자.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fx를 이렇게 정의를 한대요. fx는 2k 곱하기 x-1로 정의를 하고요. 이산확률 변수니까 어떤 값을 넣어서 하면 안 돼.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이 k의 값에 따라서 결국은 뭐가 결정된다라는 거야? 이 그래프가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치? 그럼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x-1은 1차 함수일 거 아니야? 어떤 값인지 모르겠어요.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구해봐야 돼. 그러면 y축 그려주시고 x축 그려주시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이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고요. 1차 함수니까 반드시 어떻게 그릴까? 이것 또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k의 기울기에 따라서 이 k가 지금 기울기니까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렸어. x값 어디에서부터? x가 2에서부터 x가 몇 가지? 4가지에 해당하는 그 범위 내에서의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잖아. 그러니까 x는 2고 4. 그러면 그때 뭐를 구해줘 볼까? 이 y값을 구해줘 보자 라는 거지. 왜? 결국은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가 몇이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잖아요. 1. 그치? 그러니까 x가 2일 때의 y값, x가 4일 때의 y값들을 한번 딱딱딱딱딱 해갖고 구해서 그거를 더했더니 1이 나온다?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어? 미지수는 k 하나밖에 없으니까 k 값을 구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2k죠? x에다 4를 대입하면 3이니까 6k가 되겠네요. 6k.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지금 뭐와 같냐면 사다리 꼴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자, 사다리 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6k고요. 그 다음에 윗변이 2k.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높이는 2에서부터 4까지니까 2 곱해줬을 때 얘가 몇이 되면 1이 되면은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2분의 1하고 2는 약분해 주시고요. 6k, 2k 더해지면 8k가 1이니까 따라서 k 값은 몇이다? 8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거네. 아, 그러니까 8분의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양수였겠네요. 음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쵸?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어. 우리는 값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치?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저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값 찾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k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유형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형 5번. 유형 5번은 얘도 마찬가지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네요. 자, fx를 어떻게 정의하냐고 했냐면 a 곱하기 절대값 x-2로 정의를 하고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 있을 때, 그러면 0과 4 사이에 있을 때 그 면적들을 다 더하면 몇이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a를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a 곱하기 절대값 x-2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2,0을 지나면서 V자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0과 4 사이니까 아마도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얘가 2고요. 얘도 반드시 4인데요. 얘랑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 그래프에 정확하게 그린 표현이 될 거고요. 얘가 0일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 이 부분 넓이를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x가 0이라는 것은 y값이 2a가 되는 거니까 이거 면적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2이고요. 높이는 2a인데 얘가 몇 개씩? 2개씩 있어요. 그 2개를 더한 게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하고 2 약분해 주시고 4a가 1이니까 따라서 a가 몇이다? 4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랬을 때 이제 아직 안 끝났지? x가 1에서부터 확률 변수가 1과 2분의 5 사이에 있대요. 그럼 1은 여기 있겠죠? 2분의 5는 2.5니까 한 살짝 가야 되겠네. 살짝. 얘가 3이니까 3보다 좀 작게끔. 그러면 이 부분에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면적을 구한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과 같다. 그게 확률 밀도 함수를 정의하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였으니까 지금 이 노란색으로 밑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답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구해봅시다. 그럼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그러면 x가 1일 때 y값이니까 a네요. a는 4분의 1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 구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가 2분의 5예요. x 확률 변수가 2분의 5. 그럼 얘 2분의 4니까 밑변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2분의 5를 대입했을 때니까 2분의 5를 대입하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에다가 a, 4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니까 8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얘가 밑변, 얘가 높이. 이렇게. 얘가 밑변, 얘가 높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8분의 1이고요. 얘는 32분의 1. 따라서 32분의 4 플러스 3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32분의 5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까지는 여기 유형 5번까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이 선확률 변수의 기대값, 여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설명을 할 건데요. 실은 우리 3학년 2학기 때 했던 그 내용 그대로라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분산 한 가지만 정의를 할까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 이거 혹시 공부를 해봤나요? 3학년 2학기 때? 아마 정리를 했으면 아마 지금 증명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느껴질 건데,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문제는 여기까지 풀고 마무리를 할 거고요. 뒤에 이제 이 내용이 조금 길어서 먼저 오늘 설명하고, 다음에 다음 시간 내일 이어서 문제 풀고 뒤에 문제 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항 분포와 이제 정규 분포를 이제 그리거든요. 이항 분포는 우리 이항 정리했던 거 있죠? 그 내용이랑 좀 유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분산, 왜 평균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분산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V를 우리 이제 분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분산에 대한 글로써 정의하는 게 뭐죠? 분산을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별량 아니지. 편차. 편차가 뭐예요? 용어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합시다. 그래야 또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여기다 정리하자. 편차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죠? 별량에서 뭐를 빼준 거? 평균.
별량은 우리 x값을 이제 별량이라고 하고요. 평균은 뭐 아시다시피 그게 평균이죠. 그래서 분산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야. 그럼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씌워진 거죠. 그래서 분산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별량의 이제 별량을 우리가 x라고 하고요. 평균을 m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다 쪼개는 거야. x1의 제곱, x1-m의 제곱, x2-m의 제곱, 플러스 x3-m의 제곱, 플러스 쭉쭉쭉쭉 해갖고 xn-m의 제곱. 그 말은 뭐냐면 x1에 있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제곱, 두 번째 거에서 평균을 뺀 거 제곱, 세 번째 거에서 평균 뺀 거 제곱, 마지막 SN에서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를 제곱했어. 걔네들을 뭐 한 거예요? 평균한 거예요, 평균. 그러면 얘가 전체 몇 개 있다라는 거야? 전체 개수가 n개 있다라는 거지. x1부터 몇 가지 있는 거니까 n까지 있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또 정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얘네들 위에 있는 걸 싹 다 전개하면 어떻게 해? x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플러스 x3의 제곱 플러스 어디까지? xn의 제곱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x1, 마이너스 2mx2, 마이너스 2mx3, 마이너스 2m이 다 공통인 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m으로 묶어주시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쭈르르륵 해갖고 xn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직 마지막 하나 남았지? m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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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제곱. 그러니까 m제곱이 몇 개씩 있는 거예요? n개. 전체 개수 우리는 n으로 나눈 거니까 n개의 m제곱이 있는 거를 n으로 나눠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 이렇게 한번 나눠주시고 이렇게 한번 나눠주시고 이렇게 한번 나눠줘서 쓰면은 자 x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플러스 쭈르르륵 해갖고 xn의 제곱을 n으로 나눠준 거에다가 플러스 자 써줄게 써야 돼. 한번 쓰자.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n분의 2m 곱하기 x1 더하기 x2 더하기 쭈르르륵 해갖고 xn까지 더한 거에다가 n 약분되니까 남는 건 m 제곱만 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쭈르르륵 해갖고 xn까지 더한 거를 n으로 나눴어. 그 말은 뭐냐면 얘네들 별량들이었죠? 별량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더한 다음에 그거의 개수로 나눴어. 얘를 뭐라고 그래? 평균이라고 하죠. 그치? 그래서 평균과 마이너스 2m을 곱하면 마이너스 2m 제곱이죠? 거기다 m제곱 빼주면 어떻게, m제곱을 더해주면 어떻게 마이너스 m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x1의 제곱, x2의 제곱 쭈르륵 해갖고 xn 제곱까지 더한 다음에 그거의 개수로 나눴잖아. 얘도 그러니까 평균이에요. 뭐의 평균? 제곱의 평균,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의하지. 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뭐의 제곱? 뭐의 평균? 별량. 바로 밑에다 쓸게요.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마이너스 2m 제곱에다가 m 제곱을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m 제곱이잖아. m은 뭐였어요? 평균. 여기 우리가 m을 평균에 뺀 거지. 별량에서 평균 뺀 거니까. 그래서 얘는 평균의 제곱을 빼준 게 결국 뭐가 된다? 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 건데 걔네들을 쭉 전개하게 되면은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값과 같아지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렇게 써 있죠? 2x제곱, 이제 다음 시간에 정의를 할 건데 2
x제곱에서 이 2는 뭐를 의미하냐면 평균을 의미해요. 평균. 민에서 나옵니다. 민. 기대값이라고도 하고요. 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x제곱이죠. 그러니까 x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이 x 평균의 제곱을 뺀 거.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 별량의 x가 별량이었잖아.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뭐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은 정리하게 되면은 아마 이해하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먼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했던 내용들이고 아마도